Recording in progress. 자, 봐. 원래대로라면 여기 내용 정리된 것부터 보고는 싶은데 그거 말고 본문이 소설의 본문이 여기 페이지 5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 먼저 볼게요. 넘겨보시면 소설의 내용이 전부 다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중요한 대목들이 들어있고 그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한번 보죠. 순차적으로 가봅시다. 소설입니다. 소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소년과 소녀, 시골에 사는 어떤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과 소녀의 죽음, 요게 주제로 다뤄지게 되죠. 보죠. 벌써 며칠째 소녀는 등장인물에 통화해 줄게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가장자리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에 앉아서 하고 있다. 소녀는 자, 그래서 나가 안 나옵니다. 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작품은 3인칭 시점이고요. 3인칭 작가 뭐지? 관찰자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라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는 건 인물의 내면을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인물의 속마음까지도 다 알아서 직접 설명해 주는 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알겠지? 좋아. 그래서 개울뜨기입니다. 공간은 학교에 돌아오는 길 개울뜨. 소녀는 개울뜨기에 앉아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원래 소녀는 며칠 동안 개울이 있으면 가장자리에 있다가 이번에는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있고 그걸 보고 소녀는 비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걸 보면 소년의 캐릭터를 우리가 성격이라고 해요. 이때 성격 MBTI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만 얘기하지 않아요. 해당 인물의 모든 특징이 캐릭터예요. 어떤 특정 소설이나 영화에서 너네 영화를 새로운 영화 딱 나왔을 때 감독 뭐 주연 배우 주조연 배우를 기자가 리포터나 기자들이 인터뷰할 때 물어보잖아. 누구누구 배우님께서 이번에 맡으신 캐릭터는 뭡니까? 이럴 때 키는 몇이고요. 몸무게는 이건데 MBTI는 이건데 성격은 내성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캐릭터 이꼴 성격인데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소년의 캐릭터는 어때요? 지금 딱 보니까 아니 길 건너고 너네 같으면 어떻게 했어? 야 비켜라고 얘기하지 않아?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그러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 겨울뜨기 앉아서 소극적이고 네. 요행 다행히 요행이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주었다. 자 다음 날 시간대나 장소 바뀌면 장면 자릅니다. 이렇게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왜? 그렇지. 소녀가 그렇게 어제 왔던 시간보다 좀 늦게 가면 소녀가 없을 수도 있겠지 하고 이런 것도 일단 소극적인 성격과 관련이 있어요. 소녀가 징검다리 한 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얘 왜 여기서 세수를 해? 좀 무섭지 않아?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휘었다. 왜 이런 인물로 캐릭터를 삼았을까?
팔과 목덜미가 하얗다는 건 바로 뭐예요? 시골의 출신이 아니라는 거. 서울 도시 쪽에 시골 출신이 아니라는 거. 이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이런 게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 획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하고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단발머리를 맞추고 그러면 소녀가 막 달린다. 자, 단발머리. 요런 차림. 분홍 스웨터, 단발머리, 하얀 피부. 갈밭은 갈대밭이라고 보면 돼요. 가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로 들었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오케이. 가을 햇살. 맑고 서늘한 가을 햇살. 계절적 배경. 아래 빛나는 갈대꽃분. 그 사이로 뛰어갔다는 거고. 요 보시죠. 조약돌을 던지면서 이 바보라고 던지면서 조약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욕이라고 하긴 또 바보라고 하면서 조약돌 던지는 거 뭐 하려고? 애 맞춰가지고 피나게 하려고? 그건 아니야. 음. 일종의 어, 소년에 대한 원망을 이렇게 조약돌을 던지는 것으로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 장면에서 하얀 조약돌의 기능은요. 소년에 대한 소녀의 마음을 드러내요. 어떤 마음? 원망하는 마음. 뭐 하고 싶은데? 자기한테 와서 말을 걸어줬으면 하고 작업을 걸고 있는데 소년이 너무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걸 보고 원망스럽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런 것들을 원망에 대한 표현을 한다는 점에서 소년은 소년에 비해서 좀 더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더 가볼까? 자,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요 버릇. 여기에서의 조약돌. 소녀에 대한 일종의 그리움 같은 거죠. 소녀에 대한 마음이 그래서 이제 원래 있어야 될 소녀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아서 며칠째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조약돌 아까 던졌던 그 조약돌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년이 하나 더. 자, 그러던 어떤 날, 자,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거 소설을 다 나갔니 예은아? 학교에서 본문? 아 그래? 다 나간 사람 있어? 이렇게 진도가 차이가 나지? 소설을 그냥 전부 다 읽어주는 게 낫나? 근데 전부 다 읽으면 좀 지루해. 이게 부분적으로 읽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보죠. 이거 소녀가 이거 미리 얘기했네. 소녀가 서울에 살고 있는 소녀인데 얘가 이 동네 소년이 사는 이 시골 마을에 윤초시 댁
손녀딸인가? 증손녀인가? 그래. 그런데 얘가 몸이 병약해가지고 아파서 요양하려고 여기 시골에 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니는 거지 여기에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피부도 약간 하얗고 그렇게 아주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고 좀 더 당돌한 모습도 보이고 그러다가 여기 어,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이건 왜 그럴까요? 뒤에 나오게 되지만 소녀의 건강이 좋지 않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보는 뒤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일종의 떡밥인 거야. 왜 소녀가 안 보이지? 며칠 동안 왜 안 나왔지? 이렇게 놀고 싶어 하는 앤데 소년에게 도 관심을 표현하면서 그 이유는 그 떡밥을 뒤에서 수습하게 되죠. 중간중간 떡밥이 있는 거고. 그러나 어느 날 소녀는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 직원들이 한 건데 응? 앉아보았다. 소년이 물속에 손을 잠갔다. 세수를 하였다. 물속에 들어갔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쳤다. 싫었다. 자 이거 그래서 어, 하얀 피부의 소녀와 다른 모습의 불만을 갖는 거죠. 야 봐봐. 소년이 어떤 마음인지가 직접 표현돼 안 돼. 물론 싫었다가 나왔어. 요런 행동 말이야. 소녀가 앉아있던 징검다리 있는데 왜 따라서 앉아봐. 소녀가 그리워서 하는 행동들인 거야. 뭔가 허전한 때를 보고 싶어서. 자, 소녀가 걸음을 멈추며 중간에 내용 빠진 거야. 알겠지? 중간에 내용 빠졌어. 소녀가 걸음을 멈추며 너 저 산 건너 너머에 가본 일 있니? 벌판 끝을 가리켰다. 없다. 우리 가보지 않을래? 시골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서 못 견디겠다. 저렴해도 멀다 하고 얘기해 놓고는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제안이나 이런 말들을 보면 적극적이에요. 소녀가 오히려. 자, 그리고 가는 겁니다. 소년이 참외 그루에 심은 무밭으로 들어가 무 두 밑을 뽑아왔다. 아직 밑이 덜 든, 아직 덜 익은. 그래서 잎을 비틀어 팽개친 후 소녀에게 한 개 건넨다. 그러고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이 먼저 대강이를 한 입 베어 물어낸 다음 손톱으로 한 도리 껍질을 벗겨 우적 깨문다. 너네 무를 먹어봐서 알겠지만 생무를 먹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보면 무가 껍질이 살짝 있습니다. 이렇게 층이 살짝 있고요. 이빨이나 뭐 손에서 딱 벗기면 거기서 살짝 껍데기가 벗겨져요. 그렇게 벗겨내서 껍데기가 약간 질기니까 벗겼다는 얘기야. 자, 소녀도 따라했다. 그러나 새 입도 못 먹고 맵고 지려 하면서 집어 던져온다. 무가 잘 익으면 되게 맛있는데 얘는 맛이 들든 거야지. 참 맛없어 못 먹겠다. 자, 여기 뭐야? 소녀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더 멀리 팽개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소년이 좀 더 주도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씩. 시골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년이 좀 더 힘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 따라하면서 더 멀리 던지는 이런 행동이 소녀와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썸 타고 있는 겁니다. 시골에서.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특정 장면만 있습니다. 솔직히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특정 장면만 실어가지고 그 장면에 담긴 의미 묻는 겁니다. 5번까지만. 채점해도 돼요? 아직 좀만 기다릴게. 좀만 기다릴게. 음. 이게 원래 그려져 있었나? 채점합니다. 1번에 3, 2번에 5, 3번에 조약돌. 3번 문제 중요해요. 4번에 그리움. 그리움이 담긴 행동인 거죠. 혹은 허전함을 느낄 때마다 조약돌을 주물렀기 때문에, 혹은 그리울 때마다 주물렀기 때문에 그런 버릇이 생겼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번은 너네 서술형 나오나? 나오지. 소녀가 그리울 때마다 조약돌을 주물러서 그것이 버릇이 됐다. 5번에 4. 여기에서 요 단어 알아두세요. 열등감. 1번에 3번 선지. 여기 지금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보여서 싫었어. 하얀 소녀와 다른 모습에 좀 불만을 갖는. 여기에 이제 열등감의 표출이라는 거. 조약돌 잘 기억해주고. 왜냐면 조약돌 딱 밑줄 쳐놓고 서술형으로 조약돌의 기능 2가지 이상을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장면 가봅시다. 계속 그런 영화 소개 프로그램 같은 것의 특정 장면이라 생각해 보죠. 자, 소녀가 조용히 일어나 비탈진 곳으로 간다. 꽃송이가 달린 줄기를 잡고 끊기 시작한다. 자, 봐봐. 간다, 니은다, 앉는다, 갔다, 안았다, 시작했다가 아닙니다. 간다 대신에 갔다, 시작한다 대신에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요. 특정 부분마다 요런 부분을 잘 보면 뒤는 갔다, 잡았다, 내밀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과거 시대도 있지만 니은다나 는다를 써서 현재형 시제로 생생한 눈앞에서 펼쳐지는 라이브로 펼쳐지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특징, 간결한 문체. 문장의 길이가 짧습니다. 짧은 문체로 되게 깔끔하게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소녀의 행동이죠. 갑자기 꽃송이가 달린 줄기를 잡아 끊기 시작하고요. 좀처럼 끊어지지 않고 안간 쓰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그리고 나선 칡넝쿨을 그려주었어 손에. 소년이 놀라 달려왔다. 소녀가 손을 내밀었다. 손을 잡아 이끌어 올리며 소녀는 자기가 꺾어져다 줄 것을 잘못했다고 느낀다. 이런 거는 속마음을 이렇게 파악한다는 거 보면 요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과 같은 비슷한 표현인데 자, 손을 잡아 이끌어 올리며 둘의 사이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만큼. 물론 이거는 소녀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지만 신체적 접촉을 실제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얘가 저 산에 가봤냐고 같이 놀러 가는 장면에서 점점 애들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둘 사이가. 음, 둘의 사이가 가까워지. 물론 도와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긴 하고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뉘우친다는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곧 소녀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거죠. 참 진짜 먹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제목이 소나기입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먹구름. 갑자기 사방이 소란스러워지는 것 같다. 왜?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바람이 막 불면서 삽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산을 내려오는데 갔다가 떡갈나무 잎에서 빗방울 듣는은 떨어지는 애 뜻입니다. 여기서 hear, listen이 아니라 야 오는데 비 오디? 비 나나? 소리가 났다. 굵은 빗방울이었다. 목덜미가 선뜻선뜻했다. 차가워. 그러자 대번에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소나기의 기능이 제목 그대로 되게 중요해요. 소나기는 보통 여름에 주로 내리는데 여긴 가을입니다. 가을에 내린 소나기 잘못 맞으면 되게 춥겠죠. 날씨 서늘하니까. 이 소나기가 나중에 첫 번째 의미 나중에 정리는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만 정리하죠. 소년과 소녀의 뭐 짧은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두 번째 소녀의 미리 스포일러 죽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나중에 이 소나기를 맞았던 그것 때문에 증세가 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악화돼서 결국엔 죽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소나기 때문에 소년과 소녀가 가까워지는 계기도 돼요. 그 장면은 이후에 나옵니다. 비가 막 내리니까 이제 비를 피하는 장면이에요. 비를 피하는데 어디냐면 비를 피하는데 그치? 네. 비를 피하는데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쌓아놓은 데가 있거든. 비를 어디 피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지푸라기를 좀 해치고 그 안에 이렇게 쌓아놨으니까 그 안에 소녀를 비를 피해서 들어가라고 넣고 자기는 이렇게 공간이 좁아서 둘이 다 들어가기 좀 좁아서 비 맞으면서 뭐 들어갈 때 입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뭐 지푸라기가 이렇게 놓여 있다면 얼기설기 놓여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놓여 있다면 여기 중간 부분을 좀 해치고 이 안에 그래서 소녀 들어가 있게 하는데 소녀가 있을 때 소녀는 요 앞에 입구에서 있는 거지. 비를 맞으면서 있는 거야. 소녀는 소녀를 위해서. 그럴 때 소녀가 이럽니다. 속삭이듯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잠깐만. 자, 계속 갑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뭐야? 애는 안에다 넣어놨고 얘는 등지고 입구를 밖을 보면서, 그러니까 공간 안에 애가 들어가 있는데 소녀가 들어있는데 마주보고 앉기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등지고 비 맞으면서 입구에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얘기하니까 마지못해 뒷걸음질 치면서 들어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머릿속에 그려져, 자, 영상. 근데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우그러들었다. 이 꽃묶음이 우그러들었다는 좀 과하긴 하지만 소녀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이 꽃묶음은 어디서 나타난 거냐면 지금 산에 놀러 비 소나기 내리기 전에 보라색 꽃이 핀 들꽃을 소년이 뽑아서 한 담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소녀 되게 좋아해서 야 이쁘다, 나 보랏빛이 되게 좋아, 보라색 꽃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비 피하다가 꽃을 들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등 돌리고 앉았던 소년이 비 피하려고 뒷걸음 치다가 꽃묶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뒷걸음 치다가 뭉갠 겁니다. 그러나 소년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의 냄새가 확 코에 끼얹어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 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저기 어지간히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몸이 추워가지고 비 맞아서 소녀가 그런 상태고요. 자, 수수단 속을 벗어났다. 수수단 속에 있었던 겁니다. 옥수수단 같은 거 이런 거라고. 멀지 않은 앞쪽에 햇빛이 눈이 부시게 내리붙고 있었다. 자, 소나기가 끝난 거예요. 비가 그친 겁니다. 날이 개기 시작한 거야. 도랑이 있는 곳까지 와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이 도랑은 어떤 곳이었냐면 산에 올라갈 땐 쉽게 건너뛸 수 있는 도랑이었어. 장면이 빠져 있는데 쉽게 건너뛸 수 있는 도랑인데 이제 내려와서 돌아가려고 소나기 내린 후에 걸려갔더니 너무 불어서 빗마저 제법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이 등을 돌려댔다. 소녀가 순순히 엎였다. 걷어올린 잠방이 바지입니다. 소년의 잠바에까지 물이 올라왔다. 소년은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다. 여기에서 극적으로 소년과 소녀가 가까워지는 거죠. 아까 손잡은 것 이상의 거리가 단축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고 건널 수밖에 없게 소나기는 떡밥이 되는 거예요. 소나기가 내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업고 건널 이유가 없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소나기가 내려서 물이 불었기 때문에 소나기가 내린 건 그래서 복선이 됩니다. 복선. 둘이 가까워지게 되는 떡밥. 물을 불게 해서 업고 건널 수 있게. 자, 그 다음 날엔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도 다음 날로 매일같이 개울가로 달려도 보이지 않았다. 자, 뭐예요? 지금 소녀가 나타나지 않아요. 소녀의 병세가 악화됐음을 암시하는 거죠. 학교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살피기도 했다. 남몰래 5학년 여자 반을 엿보기도 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다. 아, 여기 와서 학교 다녔나 봐. 그지? 학교 안 다닌 줄 알았는데 학교를 다녔던 거여서 지금 보면 이런 행동, 매일같이 계획가려고 운동장을 살피고 쉬는 시간에 5학년 여자 반을 엿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얘가 그냥 요약만 하러 온 게 아니라 전학까지도 왔었다고 우리가 짐작이 돼. 그러나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소년의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겠다. 자, 그날도 소년은 주머니 속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계획과로 나왔다. 자, 날짜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이쪽 개울뚝에 소녀가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징검다리가 아니라 개울뚝에 앉아 있네요. 왜? 굳이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소년이 말 걸게 안 만들어도 되지, 이제. 그래도 친해졌으니까. 둘 사이에 어떤 썸 탔던 사건이 있었잖아. 소년은 가슴부터 두근거렸다. 떨리는 거죠. 반갑고 반가움, 설렘. 그동안 알았다. 아팠단 얘기예요. 완전 헬스케져 있어. 그날 소나기 맞은 것 때문에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탑니다. 고래. 아시겠죠? 고개를 끄덕였다. 자, 6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풀어볼까요? 생각보다 이거 재밌습니다. 현우랑 우진이는 그리고 한민이는 셋이 만나서 온 거야? 아니면 요 앞에서 만난 거야? 밑에서 만난 거? 뭐가 있어? 파리가 있어. 응. 아우, 못 잡았어. 예전에 좀 잘 잡았는데. 얘는 다 풀었어? 귀에 꽂은 이어폰은 빼라. 이어폰 끼쳐고 있는 사람 있으면. 채점 해볼까요? 자, 6번에 2, 7번에 5, 8번에 2, 9번에 3, 그다음 10번에 3. 자, 10번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10번 문제. 엄청 잘 나와요. 자, 10번 잘 보시면, 음, B. 저희 보랏빛. 난 잘 납득은 안 되는데, 보랏빛이, 어, 죽음을 상징하는 빛이기도 하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소녀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냐면 컬러를 여기에서 보랏빛을 좋아. 그래서 보랏빛 이렇게 표현된 게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날씨가 갑자기 이러더니 비가 내리게 만드는 환경이니까 그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꽃목감이 망가져지는 거, 오그라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서 이것들을 암시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도 마저 읽고 나서 잠깐 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졌는데 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아직 헤어지기 전이거든요. 오늘 아침 우리 집에서 대추 땄다. 내일 제사 지내려고 대추 한 줌을 내어준다. 대추 한 줌은 소년에 대한 소녀의 애정, 관심을 마음을 드러냅니다. 소녀는 주춤한다. 맛봐라.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심었다는데 아주 달다. 소녀는 두 손을 오그려 내밀며 참 알도 곱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제사 지내고 나서 좀 이따 집을 내주게 됐다. 자, 집을 내주게 됐다는 집안 형편이 소녀의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음, 이별을 예고하는 거죠. 돌아오는 길에는 열 이틀다리 지우는 그늘만 골라 짚었다.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이번엔 열 이틀 다니면 음력 12일의 달인데 음력 15일이면 보름달이거든요. 음력 12일이면 아직 보름달이 되기 전의 달인데 그래도 되게 밝습니다. 보름달이 아니긴 하지만 달이 비추는 빛 때문에 밝은 것은 되게 밝지만 그늘은 그만큼 더 진하게 생기죠. 그런 거. 그늘만 골라 짚었다. 그늘의 고마움을 처음 느꼈다. 왜 그러냐? 불록한 주머니를 어루만졌다. 호두 송이를 맨손으로 깠다가는 옴이 오르기 쉽다는 말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저 동네 마을에서 제일 가는 이덕세 할아버지네 호두를 어서 소녀에게 맛보여야 한다는 생각만이 앞섰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대추 한 짐이었고 이번엔 호두를 소녀를 주고 싶어서 남의 집 호두나무에서 밤에 몰래 호두 서리한다라 그러잖아. 오는 장면인 거야. 그래서 이 호두는 또 뭐예요? 소녀에 대한 소년의 사랑,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 장면입니다. 자, 봅시다. 저 서당골에 윤초시 댁에 간다. 하신다. 제사상이라도 놓으시라고. 그럼 큰 놈으로 하나 가져가지 저 얼룩수탉으로. 이 말에 아버지는 허허 웃고 나서 이때 아버지는 소년의 아버지예요. 요 제사에 대해서는 아까 저기 있었죠? 내일 제사 지내려고. 그지? 요런 떡밥 때문에 아빠도 서당골 윤초시 댁 요게 소년의 집입니다. 초시는 양반가인데 굳이 따지자면 과거 시험 봐가지고 뭐 1차는 합격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초시. 그럼 관직명. 그랬더니 저 얼루스탕으로 가져가라고 했더니 임마 그래도 이게 실속이 있다 했더니 소녀는 공연히 열정고 부끄러워 책복 가방 같은 거예요. 집어 던지고 외양간으로 가 소 잔등을 한번 철썩 갈겼다. 새 팔이라도 잡는 척. 좀 약간 부끄럽고 자기 속마음 들킨 것 같아서 민망해서 하는 행동이고요. 저 얼룩수탉으로 가져가라는 얘기는
그만큼 소녀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닭을 가져오는데 좀 암탉이 좀 크기가 좀 작지. 근데 씨암탉이라 해서 달걀을 낳는 그런 암탉이 좀 더 귀해. 수탉 큰 거보다. 근데 씨암탉 그래도 가져가는데 그거를 소년이 보기엔 크기가 좀 작아서 좀 더 큰 거 수탉으로 가져가랬더니 그래서 여기 이것 때문에 소년의 마음이 들통난 거죠. 나름. 이건 또 갑니다. 소년은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보았다. 갈반머리 갈대밭. 근처에서 바라보는 서당골 마을은 쪽빛 푸른색입니다. 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였다.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년회가 양평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만 가게방을 보게 되리라. 자, 여기가 소년회가 이사 갈 곳. 들어서 알고 있고요. 조그만 가게방 보게 되겠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호두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 곳을 그걸 인식하지 못한 채 휘어꺾고 있었다. 이 부분 주머니 속에 호두알을 만지작거린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갈대꽃을 꺾는 거 이건 뭐니? 이별을 안타까워 하는 행동. 이 호두알은 뭐 해야 돼요? 소녀에게 줘야 될 것인데 아직 주지 못하고 주머니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 그리고 날짜가 바뀌었을 때 여기 지금 마지막 결말입니다. 되게 비극적인데요. 증손이라고는 계집의 그의 하나뿐이었죠. 뭐냐면 이 장면 뭐냐면 밤에 소년이 잠들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걸 슬며시 잠이 깨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소년 자기 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봤더니 증손이라는 계집의 그 애 하나뿐이었죠. 그렇지 사내에 둘 있던 건 어려서 잃고. 그러니까 이 집안의 자손이 증손자가 세 명 있었는데 두 아들 사내에 둘 있는 건 죽고 증손자에서 계집의 그애 소녀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어,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봤다더군. 자, 약도 변변히 못 써봤다. 형편이 어려워진 겁니다. 지금 같아서는 윤초신에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 맹랑하다는 뜻입니다. 이거 어휘풀이 잘 나와요. 잔망스럽다. 여간이란 말은 보통 잔망스러운 게 아니야. 맹랑한 게 아니야. 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유언. 자기가 죽거든 자기가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자, 자기가 입던 옷을 꼭 그대로 묻혀. 이 자기가 입던 옷이 뭐냐면 여기에 장면은 안 나타났는데 소나기를 맞고 며칠 만에 소녀가 나타났잖아. 소녀가 나타났을 때 소나기 내렸던 날, 소나기 맞았던 날 입었던 옷을 그대로 똑같이 입고 나타났어. 거기 봤더니 옷에 약간 붉은 얼룩 같은 게 졌어. 그게 뭐냐? 또랑을 건널 때 또랑 물 때문에 튀어서 물든 흔적인 거야 옷에. 이렇게 되니 납득?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입던 옷은 죽기 전에 죽을 때 소년과의 추억이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려는
마음으로 유언을 내린 거죠. 소설에서의 결말이 여기서 끝납니다. 알겠지? 소설의 결말은.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풀고 잠깐 쉬죠. 채점해도 돼? 채점할게요. 자, 11번에 3, 12번에 4, 13번에 4, 14번에 4. 뭐야? 다 4야? 그 다음 15번. 소년과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 있어? 어렵죠? 네. 야, 이거 훨씬 쉽지? 해유. 어때? Recording in progress. 자,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간에 빠져있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 장면을 마저 본 다음에 앞에 정리된 거 보고 이 작품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소설은 나갔는데 시나리오도 봤니? 시나리오 나갔냐 안 나갔니? 안 나왔지 아직. 볼게. 여기 보시면 이 장면은 아까 했던 겁니다. 이 바보 하면서 자기한테 말 걸지 않는 소년에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조약돌을 던지는 행동이었고, 여기도 우리가 봤던 부분이죠. 어디냐? 여기는 봤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혼자 심심해서 못 견디겠다 하면서 저 멀리 산에 좀 가자고 얘기하죠. 여기서부터는 안 나온 장면입니다. 보세요. 멀면 얼마나 멀겠게. 서울에 있을 때는 아주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서울에 있었던, 그러다 이곳 시골에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녀의 눈이 금세 바보 할 것만 같았다. 소년이 느끼기엔 자기를 서울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소녀가 서울 출신이라고 시골에 사는 자기를 무시할 것 같은 마음에 바보라고 할 것만 같았다는 얘기고, 논 사이길로 들어섰다. 별 가을 거지 추수입니다. 추수하는 곁을 지났고, 그래서 소년 소녀의 제안대로 저 산 쪽으로 가보기로 하는 겁니다. 허수아비가 서 있고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턴론의 참새를 봐야 할 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에 가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소녀와 함께 놀기 위해서 애써 무시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장면이에요. 소녀가 아까 꽃을 따려고 덩굴을 뜯다가 넘어졌잖아. 그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에 피가 맺힙니다. 그랬더니 소녀는 저도 모르게 생채기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빨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획 일어나 저쪽으로 달려간다. 그래서 그 상처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빠는 행동, 그 다음 조금 지나서 숨이 차서 돌아오는 소년, 이걸 바로 낳는다면서 송진을 생채기에다가 문질러 바르고는 그 다름으로 칡덩굴 있는 대로 내려가 꽃 달린 줄기를 이빨로 끊어가지고 올라서 뭐 하는 거야? 꽃묶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애정. 자, 송진을 갖다 바르는 행동, 꽃 달린 줄기를 이빨로 끊어가지고 올라오는 이런 행동, 모든 것들이 소녀에 대한 소년의 뭐 사랑까지는 좀 과하긴 한데 뭐 마음, 배려 이런 것들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걸 직접 이런 말을 표현하지 않고 하는 걸 보면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직접 내면 심리, 소녀가 걱정되고 좋아서 그런 마음에 이런 행동을 했다면 직접 소년의 내면을 설명하는 거잖아. 그런 걸 우리는 직접 제시라 그래요. 내면을 직접 제시한다고. 근데 여기 행동이나 대화로 나타내면 그 똑같은 마음을 이걸 우리가 간접 제시라고 합니다. 좀 알아둘게. 자, 뭐냐? 대화나 행동을 통해 내면 심리를 이나 성격을 제시하는 걸 우리는 간접적 제시라고 얘기합니다. 알아두세요. 되게 중요해요. 간접적 제시라고 합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보여주면 직접 제시 아닙니까? 아니야. 이상하게 소설에서는 직접 제시한다라는 건 내레이션 해주는 거야. 해설해 주는 거야. 속마음을. 그 대신 누가 직접 설명해 주지 않고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야 될 때, 그걸 우리가 간접 제시라고 얘기해. 이해됐어? 이 용어 구분해야 돼. 더 가볼게. 이번엔 또 다른 장면입니다. 소년이 고삐를 바싹 잡아쥐고 등을 긁어주는 척 하다가 후딱 올라탔다. 송아지가 껑충거리며 돌아온다. 송아지가 자기 등에 누가 탔으니까 막 떨굴려 막 움직이는데 소녀는 소녀 앞에서 자기가 잘하는 행동을 뽐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 소녀의 흰 얼굴, 분홍 스웨터, 남색 스커트. 색깔이 아주 화려하죠. 하얗고 분홍이고 푸른색 계통이고 네이비. 컷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모두가 하나의 끈묶음 같았다. 어지럽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자랑스러웠다. 이런 거. 어지럽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자랑스러웠다.
요거는 뭐야? 요런 게 이제 소년의 속마음을 직접 설명해 줬죠. 요런 걸 이걸 직접 제시라고 합니다. 요게 내면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원래 이러려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어야 되거든요. 이건 작가 관찰자 시점인데 중간중간 전지적 작가 시점의 요소가 일부씩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작가 관찰자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은 관찰만 하는 거야. 대화나 행동으로서만 제시해. 내면 심리를 직접 설명해주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소설에선 군데군데 일부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직접 제시하는 해설해주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 자, 여기에서 특히 산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시골 생활과 관련된 익숙한 환경을 경험하면서 소년의 태도가 원래는 소극적이었다가 점차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어서들 집으로 가거라 소나기 올라라고 산에서 만난 동네 아저씨가 말씀하시고 여기 아까 있었죠? 빗방 떨어지는 장면. 자,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풀어볼까요? 서정성이 뭐예요? 서정성, 시처럼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거. 그럼 우리가 서정적이라고. 3번 문제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아, 드릴 안 가져왔다. 문제 풀어봐. 얼굴 보면 자, 채점.
채점해도 되죠? 자, 1번에 5. 아니다. 맞나? 1번에 5. 1번 문제는 잠깐만 설명할게. 긴 문장이 아니에요. 이 작품은 짧은 문장. 서정서인 건 맞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반복적인 표현은 없어요. 나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 등장하면 1인칭 시점이죠. 여기 상징적인 소재 뭐죠? 조약돌. 어, 아니면 조약돌. 조약돌 또 뭐가 있을까? 뭐 허수아비 그런 것들. 여기서는 대표적인 게 조약돌이겠네. 자, 2번에 5. 자, 3번에 5. 4번에 3. 5번은 나에서는 소극적이었으나 다에서는 적극적으로 변했다. 나의 다에서의 행동도 적극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설에 좀 집중해서 나가보죠. 아, 여기다 이제 요 장면이야. 아까 있었던 장면. 여기는 우리가 읽은 장면이고요. 들어오라고 했다가 뒷걸음질쳐 들어오다가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울어들었던. 요 앞에 세 줄은 처음 보는 겁니다. 수숫단 속은 비는 안 새었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 됐다. 앞에 나앉은 소녀는 그냥 비를 맞아야만 했다. 그런 소년의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그러니까 소녀가 속삭이 들어앉으라고 했다가 들어오다가 꽃묶음이 무그러진 거죠. 요거 뭐요? 소녀의 죽음을 암시하는 소녀의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또랑에 업고 너는 넘어 건너가는 모습. 이때 그 분홍수의 토에 얼룩물이 들게 되죠. 자, 여기 이제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오랜만에 개울가에서 나타나서 얘기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날 소나기 맞은 것 때문에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 낫냐? 아직도. 그럼 누워 있어야지. 너무 갑갑해서 나왔다. 그날 참 재밌었어. 그런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소녀가 분홍수의 터 앞자를 내려다본다. 거기에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있었다. 요것 때문에 나중에 뭐 하게 돼요? 자기 죽을 때 옷 입은 채로 묻어달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이 진흙물,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결국 그날 있었던 손 그날의 추억을 드러내죠. 야, 너네 오늘 무슨 라베니체 축제 같은 거에? 불꽃쇼? 저번에 가야 알아요. 진짜? 한강에서도 불꽃 축제인데 여기서도 하나 봐? 따로? 오, 차 엄청 막히는데? 자, 대충 아까 소녀가 소년을 위해서 챙겨가지고 와서 주는 거였습니다. 소년에 대한 소녀의 마음을 나타내고요. 대충. 여기 봐. 왜 그런지 난 이사 가는 게 싫어졌다. 아까 안 봤던 장면입니다. 어른들이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지만 전에 없이 소녀의 까만 눈에 쓸쓸한 빛이 떠돌았다. 이별을 아쉬워하는. 왜? 소년과의 정이 들어서 소녀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소녀는 혼자 속으로 소녀가 이사를 간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어봤다. 무어 그리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다. 그렇건만 소년의 지금 자기가 싣고 있는 대추 아래 단맛을 소녀는 모르고 있었다. 그만큼 뭐예요? 여기만 보면 크게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듯 하지만 대추 아래 단맛을 모른다는 점에서 소녀의 이사 소식에 충격을 받은 거죠. 받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자, 10번까지 문제 풀어봅니다. 아, 이따 6시에 있는 수업은 애들이 불꽃 축제 간다고 시간 좀 땡기거나 다. 아, 그렇구나. 자, 세점 해볼게요. 혜유야, 다 했니? 응. 자, 6번에 1, 7번에 4, 8번. 소나기는 소년과 소녀를 가깝게 만든다. 자, 그리고 9번에 3, 10번에 3. 야, 여기 6번에서 1번 선지 나와 있듯이 알아둘 건 소년과 소녀는 갈등이 없어요. 이해됐죠? 그냥 그거 하나 있지. 소년의 좀 소극적인 행동 때문에 소녀가 답답해해서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했던 장면은 있지만 둘 사이의 갈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자, 마지막 요 부분 장면 보고 앞에 내용 정리된 거 한 다음에 끝내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작품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아까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요. 호드를 몰래 이덕세 할아버지네서 호드를 따가지고 소녀를 주고 싶어서 밤에 따오는 장면. 그러다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더러 병이 좀 낫거들랑 이사 가기 전에 한번 개월거래 나와달라는 말을 못 해둔 것이었다. 바보 같은 것, 바보 같은 것. 일종의 자기를 자책하는 거죠. 뭐. 아까는 대추가 소녀의 마음을 드러냈다면 여기에 호드는 소년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아까 얼룩수탕 얘기했었던 거고요. 열저거는 부끄럽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양평으로 이사 간다는 말. 자, 주머니에서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는 거.
예. 소녀가 이사 간다는 걸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하는 행동이고요. 요런 행동이 소년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야. 행동을 통해서. 직접 설명한 게 아니라. 그날 밤 소녀는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년애가 이사하는 걸 가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하는 생각. 참 세상 일도. 마을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초식 때 또 말이 아니요. 그 많은 전답을 다 팔아버려. 전답. 논밭을, 땅을 다 팔아버리고 대대로 살아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거 보면, 악상이 뭐냐면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상, 초상, 악상. 이게 뭐예요? 악상은 소녀의 죽음 얘기하는 거죠. 난포불, 난포등이라고 하는 등이 있습니다. 램프 같이 생겨 이런 거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여기 불 이렇게 나오는 거. 어? 대충 대충 이런 거 난포불. 밑에서 바느질 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랑은 그의 계집의 그의 하나뿐이죠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대화로 소녀의 죽음을 어른들의 부모님의 대화로 제시해주면서 소년의 반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상상하게 만들고 그런 비극적인 결말로 여운을 주면서 끝나게 된다. 15번까지 문제 풉니다. 중요 장면들은 다 건드렸어요 지금. 거의 중립되지 않을까? 지금 보통 3시 반에 예리는 고양이만 내 지금 할까요? 고양이 진짜 어디 가족끼리 모임 있어가지고. 이게 나 내일 서영아, 단 언제 합니까? 지금 해야 됩니까? 네, 빨리 합시다. 네. 됐죠? 자, 좀만 기다릴게. 오케이. 자, 11번에 1, 12번에 4, 12번 알아두세요. 결말에 효과 묻는 거 시험지 잘 나옵니다. 13번에 3, 14번 소녀의 죽음. 13번 문제는 소녀를 원망할 이유가 없죠. 어른들의 결정에 애들이 무슨 결정 사항이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건데 원망할 리가 없죠. 소녀를. 나오니까 알아두고
14번에 소녀의 죽음, 15번에 오. 자, 서술형은 나중에 하고요. 저 앞에 맨 앞으로 갑시다. 맨 앞 페이지. 자, 소설에 나와 있는 종류 한번 봅시다. 현대소설이고요. 배경은 가을, 시간적, 계절. 공간은 농촌. 향토적이라는 건 시골 소재란 얘기입니다. 서정적은 시처럼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주제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고 하지만 짧고 비극적인 사랑이죠. 상징하는 게 뭐야? 그래서 소나기가 소년과 소녀의 짧고 비극적인 사랑. 짧지만 순수한 사랑 정도 할까? 짧지만 순수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이라는 건요. 시각, 청각, 촉각 등등의 감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성격이나 심리가 주로 대화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직접 드러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뚜렷한 인물끼리의 갈등이 없다. 간결한 문장, 길이가 짧은 문장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담담한 느낌도 주고. 자, 글의 짜임새 구성을 보시면요. 개월가에서 처음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함께 놀러 갔다가 소나기를 만나 비를 피했는데 이사를 앞두게 돼서 이별을 하게 되고 이별을 아직 실제는 하지 않았지만 근데 그 이사를 앞두고 바로 죽게 되죠. 소녀가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소년과 소녀의 특성, 캐릭터 따지는 겁니다. 시골에 사는 소년이고요. 얼굴은 검게 탔고 소녀를 좋아해요. 처음에는 뭐 하다가 소극적으로 소녀를 대하다가 점차 적극적으로 소녀 윤초시의 증손녀딸. 증손녀는 뭔지 아시겠죠? 너희들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죠? 니들이 만약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뭐예요? 너희들 지금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의 증손자가 됩니다. 너희들의 자식이 결혼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제가 흰 푸의 단발머리 소년을 좋아하고 소년을 좋아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소녀에 대한 소년의 태도 변합니다. 소년의 계열과에서 비켜달라고 말하지 않고 소년 비켜를 기다리고 일부러 늦게 계열과로 나오고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은 소녀를 그리워하는 볼 수 없어서 허전해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건너오는 것을 보고 도망치듯 달리다 디딤돌을 헛짚어 한 발이 물에 빠진 요건 우리가 안 읽은 장면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녀를 뒤따르던 자 산을 올라갈 때 소년이 소녀를 앞서 달리고 꽃묶음을 직접 주도적으로 바꿔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 누런 송아지 등에 막 이렇게 올라타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소년이 주요 소재 의미 이거 뭘까요? 네, 조약돌입니다. 보세요. 요 장면이 이 내용이고요. 이 장면이 이 내용이고 밑에 조약돌을 주무르는 소년의 버릇이 바로 밑에 겁니다. 이걸 바꿔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조약돌 아싸 조약돌 나왔네. 무조건 이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거예요. 자, 대추 중요 소재입니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 소재라고 하면 돼요.
소녀의 마음을 나타내고요. 이별의 선물입니다. 포드는 이번엔 소년의 마음이죠. 자, 분홍수의 터. 자, 두 사람의 추억이 담겨 있는 유언 때 같이 묻어달라고 부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자, 사건에 따른 소년과 소녀의 심리 상태. 소녀가 소년에게 조약돌을 던졌던 사건. 소녀는 좀 당황스럽겠죠, 당연히. 소녀의 심리, 소극적인 소년이 답답하고 행동하지 않는 애가 서운하고 야속하고 하는 심리. 소년과 저는 산으로 놀러가서 뭘까요? 여기 들어갈 거. 다 즐거움. 그런데 문제는 일부 걱정하는 마음도 듭니다. 어떤 거요? 집에 가서 할 일 있는데. 집에 가서 참새 쫓아내야 되는데. 자기 논밭에. 그런 걱정을 하지만 놀러 가는 거 선택하죠. 자, 소나기를 만나 비를 피하는 장면. 그리고 손을 얻고 물을 건너는 장면. 소녀에 대한 걱정. 가까워지고 부끄러운 거. 고맙고 부끄럽고. 별건 없어요. 그냥 알아만 둡시다. 가까워지는 거죠. 자, 이사를 간다는 소식, 슬픔, 속상한 소는 다 같고요. 유언을 전해들은 소년의 마음, 슬픔과 안타까움 당연히 느낄 텐데 이건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부분이고 소년과의 사랑과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하는 유언을 내렸던 자, 소나기의 역할과 의미 중요합니다. 위기가 더욱 친해지는 계기, 소녀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말의 원인이 돼, 즉 필연성을 부여해. 곡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런 걸. 곡선이 무슨 뜻이야? 떡밥. 굳이 얘기하자면 떡밥 던졌다는 얘기. 짧고 순수한 사랑. 소나기는 잠깐 내리다 그치는 거잖아요. 이 글에 드러난 암시, 죽음을 암시하는 소녀의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 어떤 거? 보랏빛이죠. 이 보랏빛이 죽음을 상징하는 빛이래요. 저는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서 병색이 완연한 몸 상태가 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요. 일그러진 꽃송이, 망그러지는 거, 우그러드는 거 이런 것들 죽음을 암시한다. 마지막 결말 처리 이것도 중요해요. 부모님의 대화에서 말줄임표를 사용한 내용을 생략하고 소년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 소녀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데 이로 인해서 상상력과 여운과 감동 그리고 애틋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문학작품 재구성의 뜻과 효과 별건 없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요 곡 말고 두 번째 또 소나기가 나옵니다. 영화 대본으로 각색한 소설 원작으로 해서 거기에서 취합 문제 뭐 나오냐면 추가된 것, 변화된 것 원작과 비교해서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몇 명 더 등장하고요. 새로운 사건들이 여러 가지 꾸며지는데 그런 것들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시험자 나와요. 그래서 학교에서 소설 나갈 테니까 소설 나갈 때 제발 멍 때리고 듣지 말고 꼭 같이 따라서 잘 읽어 두시고 우리가 지금 전문을 읽진 않았으니까 소설도 길진 않으니까 잘 들으세요. 수업. 자, 원작과 비교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재구성할 때 고려할 거 이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 확인 문제만 저기 하고 끝냅시다. OX 5입니다. 되게 중요한
2번 조약돌을 던졌다. 3번 산에 놀러 간 것. 4번 네, X 반대였죠. 뭐가 위기감을 조성해요? 네, 소나기. 마지막 네, 간접적으로 제시합니다. 여기까지 하죠.